엔비디아 16% 급등, 공매도 세력이 하루 만에 3.8조를 날렸다. 공매도도 겁나 쳤네요, 그죠? 물론 저도 엔비디아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달 한 주씩만. 제가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버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딱 보는 순간 또 지랄이네. 저희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죠. 쇼스 퀴즈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테슬라를 예로 들어도 되는데 더 최근인 에코프로비엠 작년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이때의 쇼스 퀴즈를 외치면서 공매도 세력의 대패를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니었고 이때 얘기를 했었죠. 이 오를 때. 자, 여기서 배터리 아저씨가 쇼스 퀴즈를 외칠 때에도 쇼스 퀴즈는 여러분 영원히 상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이너스 70% 가까운 폭락을 만들기 전에 공매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죠? 게다가 얘는 주식 선물 있잖아요. 그런 무리한 투자자들을 이날 뻑을 내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도 사실은 쇼스퀴즈인 면모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 때로는 세 번인 경우가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인지, 그죠? 이 위치인지 아니면 여기인지는 더 지나봐야 알고요. 또한 엔비디아가 여기라고 해도 이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도 그게 한 요 정도에 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한 달 내에 더 뽑을지, 이만큼을 더 뽑을지,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인데, 일단은 서학개미들이 지난 일주일간 드디어 그동안 하방을 끝내고 반도체 상방과 엔비디아의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곤 했는데 이번엔 다르겠죠. 왜냐? 실적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급등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샷입니다. 그 기울기와 그 폭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한 달에 한 주씩 하겠어요, 그죠? 맨날 급등주 차트만 봐서 그걸 맞출 수가 있으면 그때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구륜면이 너무 많습니다. 테슬라처럼, 마치 테슬라처럼. 이 둘의 공통점은 비트코인 삐끼였죠. 테슬라는 삐끼였고 엔비디아는 책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 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면은 채굴이 조절이 됐다가, 그게 한 제품을 쓰더라도 그게 시기마다 다르다고 하고요. 또한 거기에 언락을 건다던가 해서 채굴을 막는 것처럼 하다가 그게 또 풀려버리고, 만약에 여러분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어떤 기능을 넣어서 채굴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채굴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요, 그러한 증거들이 바로 비트코인이 허구라는 증거입니다.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그 비트코인 채굴량을 정해주는 그 세력들, 다시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여러분 절대로 금 캐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채굴해서 나눠주는 그 속도도 걔네들이 조절을 하고요, 센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엔비디아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두 기업은 첫 번째 상승의 버블에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상승에, 물론 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보다. 테슬라 때도 그랬죠. 테슬라 공매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를 되게 한 주씩 모아가는 와중에서도 쇼스퀴즈를 당해서 강제 매도를 당했어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오르면은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공매도 시스템은 매수하고는 다릅니다. 상방하고는 달라요. 하방은 오르는 게 한 70-80%는 올라도 돈을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죠. 100% 넘어가면 당연히 그렇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게 충분히 넣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테슬라 때도 그거 확인하고 바로 채워 넣었죠. 그때가 바로 400불 근처였어요. 400불 근처였다. 액분전에는 1200불 근처였죠. 그때도 지금까지 어땠어요? 테슬라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런 샷이, 그것도 몇 번째였죠. 두세 번째 샷에서 큰 샷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러다가 떨어져도 또 반등을 합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반등까지 다 예측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이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어쨌든 AI 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반도체로 돌아가던 것들이 있어요. 컴퓨터나 모든 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AI 칩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기존의 것들은 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AI 테마로 중단기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하이닉스 잘 오르고 있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조차도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버블이 적은 하이닉스조차도 PBR상이요.
중단기로 하고 손절을 반드시 정해서 이번에 먹고 나오는 방향으로 할 거다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뭐 손절가 안 깼으니까 그대로 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손절을 정해서 이득을 실현하고 나가게 될 품목입니다. 왜냐하면은 AI형 칩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단기간에 쓰게 될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AI형 칩이 바로 심기게 될 가능성은 단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 같은 서버용으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를 잘 생각해서 챗GPT를 이걸 이해하시려나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동안 엄청나게 팔렸어. 그럼 그 팔리는 애들이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서버를 엄청나게 뭐 투자를 한다? 그런다고 한들 될 거냐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물론 뉴스에서는 뭐 또 몇조 원, 몇십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어디야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심지어 하이닉스 HBM조차도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기존에 있던 것인데 이쪽이 채택이 됐던 것이고 삼성도 이쪽으로 가는 삼성이 못 갈 정도의 그런 격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삼성이 늦은 건 맞지만은 그리고 AI 자체도 여러분 챗GPT가 좀 나왔고 그런 것 뿐이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이야말로 혁명적인 AI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당시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버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2023년 초에 뉴스들이 어떻게 했죠? 22년 말에 반도체 망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필반도체 하방에 투자했습니까? 들고 돌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공매도 세력, 필반도체, 세배, SOX, 같은 그런 것들을 아작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의 손실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동학개미들이요, 서학개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서학개미 돈 진짜 개박살. 지금 3년간 개박살이에요. 다수의 서학개미의 돈이 개박살 나고 일부 사람들의 돈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방을 겁나 쳤다니까 작년에. 나스닥 하방, 반도체 하방을 3배로 겁나게 쳤다. 나스닥 3배 상방은 좋으냐? 아니죠. 회복이 안 되잖아. TQQQ 지금. TQQQ가 나스닥 상승을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죠? 요 생각.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디램이나 랜드 다 바뀌어 AI로.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 내던 다른 것들이 교체되는 것 뿐이지. 그죠? 그전에 서버들이 돌리던 반도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급격히 급등한 애들은 그토록 좋아지는 거 없어요. 닷컴 때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때 최근에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전기차 보셨잖아요. 실적이 어떤 일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적. 그죠? 엔비디아 업무론이 여러분 사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는데 제가 대충 뭐 번역기도 봤는데 이분들은 CDO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블랙록도 관련이 돼 있다고 막 주장하시더군요. 하면서 뭐 그러니까는 결론이 이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파생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펠릭스 프렌즈라고 하는 유튜버가 엔비디아 스탁 스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랙록도 등장하고 혹시 원어민 중에 이거를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영어 잘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 이거 뭔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는 분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블랙락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게 규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인에 대한 로비 그 금액까지 적어놨더군요. 국회의원들하고 그게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한 거대 자본이 월가의 거대 자본이 로비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급등의 고점에서 분기 실적은 좋아지죠. 우리나라 게임주도 그렇고 다 메타버스를 급등했을 때 한번 보세요. 급등의 고점에서 실적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PBR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PBR이 효용성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PBR만 엄청나게 치솟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생과 연관돼 있다. 제가 저 미국 영상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은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번역기를 돌려도 잘 해석이 안 돼요.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한테 맡겨서 하라기에는 경제 용어가 많아서 그걸 다 모를 것 같고 좀 경제적 지식이 있는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한번 보시고 대충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공매도 중에 상당수는 필반도체 세배 하방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ETF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관된 공매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마저 죽이는 샷이 되고 있다. 자 이제 그토록 속고도 또 속으시련가. 자
어차피 똑같은데 또 똑같이 속도까지 또 똑같을 것이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그렇고 이게 테슬라인데 수많이 보여드렸던 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설사하다 오르더라도 여기서 그냥 훅 가는 경우도 있고 설사하다 오르더라도 뭐 몇 번 더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훅 가더라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이제 점점 더 위험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왜냐고 여기가 깨졌잖아요, 여기가. 이때도 겁나 경고했는데 안 들으시더니 깨졌잖아. 마지막 남은 게 이건데 진짜 더 하락은 이제 이거 깨지면 나오는데, 그죠? 근데 요거 하나는 조심하십시오. 쇼스키즈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공매도를 부어버리면은 원타임, 투타임 쇼스키즈 여기서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테슬라도 제가 그냥 한 주씩 하자 매달, 그죠? 그래서 제가 주식 선물 하방이든 뭐든지 간 2차 전지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 주씩 모아가라. 한 주씩 모아가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돈 버시잖아요, 그죠? 테슬라는 제가 여기서 이득 실현을 70% 이상 하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죠? 실제로 제가 저희 가족한테도 90% 이득 실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다시 모아갖고 200불 아래에서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왜냐면 엔비디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한 달에 한 주 정도씩 혹은 20일에 한 주 정도씩 계속 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반등이 여러 번 나와서 머무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2차전지 쇼스퀴즈는 너무 단기에 너무 급하게 뽑아 올려가지고 매수할 시기가 며칠 없었어요.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50만원 이상에서 할 시기가 별로 없었다고요. 고점에서 머무는 시간도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때 부지런히 일단 저는 이제는 엔비디아를 말씀드린 대로 20일에 한 주씩으로 조금씩 그 기간을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매수 금액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되 앞으로 1년을 더 오르더라도 1년 동안 2배를 더 오르더라도 반대 매매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슬라도 200불 아래에서부터 모아가기 시작해서 400불까지 올랐으니까 중간에 엄청 손실이 있었어요. 지금 엔비디아처럼. 꾸준히 저희가 공매도를 매수한다니까 좀 있는데 공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매도 평단이 300불에 맞춰져 있고 그것이 1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요. 300불이 100불까지. 예. 이 위에서 나는 손실은 나중에 급락하고 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쇼스퀴즈가 얼마나 더 갈지, 단기로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이번에 올랐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번이 끝일지 아니면은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있을지, 그죠? 요거까지 보면서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못 빠져나간다고요. 그죠? 왜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은 액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고 이런 것을 세고 또 세다가 지겨울 만해지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추세는 점점 이탈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추세를 이렇게도 갔고 여기서도 제가 경고 많이 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경고를 드렸고 나중에 분명히 이제 이게 여기를 더 오르든 어떻든 간에 여기를 깨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더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편하게 너 한 번 더 갔다가 갈 거야? 뭐 아니면 뭐 두 번 더? 아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러시면 됩니다. 단 지금은 200불 아래에서는 공매도 중지하고 200불 넘어가면 계속 공매도 매달 한 주씩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뉴스 역할이 너무 큰데 작년 미국 뉴스상에서 작년 3분기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 여름 혹은 가을 정도에 초가을 정도에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하방을 엄청나게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풋옵션 금액을 전체로 환산해서 잘못한 거. 물론 이제 F에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명하면 복잡한데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풋옵션이. 그러니까 그걸 전체로 계산해서 마치 마이클 버리의 90%가 들어간 것처럼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왔으니까 마이클 버리 따라서 아마 그때 마이클 버리 빅쇼트의 주인공이 90%를 베팅했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망한 사람이 많았는데 따져보니까는 2%에 불과하더라 전체 자산에. 물론 2%는 이제 다 날렸다고 봐야겠죠 마이클 버리도. 근데 다르죠. 90%를 투자해서 몇십 프로 손해보는 것과 2%랑 다르지 않습니까? 마이클 버리는 아직 안 망했다. 2% 손실은 있겠죠. 이분이 하방만 투자하고 있는 아니죠. 2%는 그렇고 상당수 지금 상방에도 투자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뉴스들을 통해서 그런 뉴스들이 바로 개미들을 파생의 늪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문제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나스닥 상승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은 또 발발긴 애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나스닥 상승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고 있다. 시어 나스닥이라는 그 지수의 상승, 그 어떻게 보면 SQQQ를 잡아먹는 것을 엔비디아를 부풀려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모아가세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상방으로 달려들면 이제 그때처럼 TQQQ 달려들고 지난번에 하락했듯이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성악개미들 어디에 베팅하는지는 제가 보고 있는데 한 일주일간으로 봤을 때 드디어 3배 상방이 매수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액인 뭐 전반적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요. 지켜봐야죠.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엔비디아를 그렇게 작전하고 나면요. 엔비디아의 그 어느 분기에 월가가 물품을 허위로 구매를 해도 이득일 거예요.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돈 내고 받는 그 정도로 하거나. 그 사람 아세요? 오픈 AI인가 그 하면서 전 세계에 가면서 삼성전자도 갔다가 중동에도 갔다가 하면서 뭐 몇백 조 시장 열리고 막 이러는 사람, 그 사람도 이상하던데, 그죠? 그 뉴스에도 좀 이상하다는 댓글에 많이 달리던데요. 이게 자꾸 또 어떤 꿈을 심어 넣고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그죠? 그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이런 장난들이 테슬라 같은 것도 그렇고 비트코인, 머스크가 했던 도치코인 장난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 월가 아래 보호받는 그들은 처벌을 안 받고 김도영 같이 찌질애기예요. 김도영 여러분 왕건이가 아니에요. 김도영은 여러분 이 코인의 어떤 큰 악의 축에 있어서 진짜로 큰 애들은 머스크나 그런 월가나 그런 바이낸스나 그쪽 애들이지 테라 루나를 띄워준 것도 사실은 바이낸스였어요, 여러분. 그러고서 그들의 악을 그 당시의 급락을 다 테라와 루나에 뒤집어 씌우는 국면이 있다. 그래서 왕건이는 잘 안 걸린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도치코인 쟁점은 그거예요. 머스크가 단지 도치파던가 그걸 올렸다고 해서 그걸 듣고 개인들이 사서 올린 건 문제가 없는데 머스크가 도치코인의 그 세력이랑 담합을 하고 있었다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사용한다 어떤다 할 때마다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들 달려들면 급락하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골드만삭스 기억하시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어차피 똑같고 또 똑같은데 뭐 옛날에 제약주나 2차전지나 다 똑같을 것인데 또 이상한 댓글이 달리겠죠. 예. 그리고 더 오르면은 또 제 의견은 또 무시되겠죠. 하지만 얼마까지 오르든 간에 결국에는 다 똑같게 될 것입니다.